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의 대 김동석입니다. 이게 추위가 가실 줄 모르네요.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와들와들 떨면서 출근했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나아진 거는 그 추위의 기세가 조금 꺾이는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따뜻해질 날을 기대하니까 추위가 좀 덜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난 한 해 이게 돌아보면은요, 굉장히 그냥 추운 겨울, 1년 내내 가는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저런 그 분위기를 좀 보면요, 그 추위의 기세가 약간 좀 꺾여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증시는 좀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장이 열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KT 올라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요 코너들 일부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한 종목을 선정해 보겠고요. 네,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는 김도영 대표와 고수들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가 최근 소외주였던 운수장비, 화학, 철강들의 기술적 반등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요. 네,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장을 주도한 IT 업종에 대한 전망과 최근 소외주의 반등에 대한 의미를 짚고요. 오늘장 현명한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원 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천하신 한일 이화는 조금 아쉽게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 살짝 걱정이 될 텐데요. 이 종목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고요. 한일 이화가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난 그 저평가 메리트, 그다음에 최근에 자동차 품업종에 대한 반등세, 한일 이화는 그 기술력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기아차의 그랜드 품질 5스타를 인증받은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글로벌 그 업체로서의 어떤 그 부품 자동차 내시 시트 관련된 업체로서의 어떤 그 성장성 그리고 지속성은 변치 않을 거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저가 메리트 반대로 빠질 때마다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공략주는 테크윙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은 그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제조 업체고요. 2002년도 10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는 이 반도체 생산의 최종 단계인 이 검사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장비를 말하고요. 테스터를 보조하면서 반도체 수자 테스트를 위한 온도 환경 조성과 이 반도체 수자 이송, 이 불량 여부 판정 후에 이 분류하고 수납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코스닥 상장됐고요. 이 후공정 중에서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종 단계인 검사 공정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불량 여부를 판정 분류 수납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핸들러 매출 비중이 80%를 초과하기 때문에 주력 제품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공정의 최종 단계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업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서의 성장성입니다. 테크윙이 50% 이상의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이런 IT 업종이 조금 반등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테스트 장비 실적이 좀 서서히 증가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디램과 이에 들어가는 메모리인 그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커질수록 메모리 테스트 장비에 대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테크윙의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샌드 디스크와 도시바이오 매출액이 수치진으로 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메모리 관련돼서는 올해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내년도에는 장비 공급을 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메모리 핸들러 시장보다는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크기가 3배 정도 크고 마진율과 소모성 부품 비율도 높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 장비에 진출한 이 테크형에 대한 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이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와 관련돼서 그동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의 어떤 부분들이 좀 전무했었습니다만, 이 하반기 발주가 내년도에 이어되고 있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샌디스크 등 이 글로벌 업체와의 안정적 매출처를 또 확보한다면 역시 이제 이익 성장성과 실적 성장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멘트를 쓸 수 있는데요. 테크형이 올해 실적 대비 내년도는 차치하더라도 올해 실적 예상 전망을 보면 EPS가 728원입니다. 현 주가 PR 8.8배, 2배 정도 수준인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업종 평균 PR은 10배 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이상의 올해 실적만 대비해서도 밸런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크윙 말씀하셨습니다.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목표가는 올해 시초가로 매수가를 설정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600원, 손절가는 5,850원 하회시에 손절되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메리츠 중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테크윙 추천 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어제 한일위와 추천하셨는데 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갖고 있어도 별 염려 없다라는 안심될 만한 그런 답변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현재 거래소는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NS 파트너즈의 하창봉 팀장,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거래소 쪽, 자 하창봉 팀장님. 네,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약간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이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150만 원 안착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침 동시효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일단 149만 9천 원 정도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0.54%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도 최근 흐름 상당히 22만 원 정도 상당히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0.4% 상승세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33만 7천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아침 동시효과에는 한 0.3%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6만 1,600원 정도 보여주면서 0.16%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아침에 동시효과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만 1,500원 들어오면서 1.1%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1만 7,500원 정도에서 0.23%,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0.5% 수준의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한국전력도 어저께는 조금 반등세를 보였었죠. 장 초반 같은 경우에 0.56% 상승한 27,100원 정도 효과 들은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도 최근에 보면은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 낸드 프레시 부분이 매력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도 26,000원 돌파에는 조금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0.38% 상승한 26,100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정유 3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장 초반 같은 경우에 0.9% 상승하면서 17만 500원 효과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아이폰 판매가 개시됐기 때문에 어저께 통신이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아침 초반 같은 경우는 0.3% 조금 빠지면서 15만 6천 원 정도 들어온 모습이고, NHN 최근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장 초반 같은 경우에 1.24% 하락한 23만 9천 원 정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LG노텍도 어제 하락 중에 하나 특정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실망감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묻어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역시나 어제 하락세를 좀 이어가면서 0.8% 하락한 82,100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특징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당시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널러와의 경영권 문제 때문에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동시효과만 봤을 때는 11% 하락한 89,100원 정도 들어온 모습이고, 가스공사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1% 상승한 7만 8천 정도의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동시효과 상황은 정태근 팀장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일 489포인트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작 출발 상황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약박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한 488.59포인트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분에서 어떤 쌍바닥을 형성할지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시장의 약세, 어떤 쌍바닥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에 좀 무게 중심을 좀 두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37%, CJ50
홈쇼핑이 보합권, 파라다이스가 0.2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이 0.66%, CJENM이 0.19%, 인터플렉스가 2.18%, 젠백스가 0.4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CJN이 마이너스 1.05%, 골프존이 마이너스 0.96%, 그리고 성강밴드가 마이너스 0.8%, 파트론이 마이너스 1.06%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3.64%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SM이 0.51%, 솔브렌이 2.05%, 성화이텍이 0.79%, 덕산에메탈이 0.49%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바이온이 0.89%, 동서가 2.44%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지금 흐름이 거래소는 3.5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5포인트 하락으로 그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승세로 반전이 이뤄질 만큼 오늘장 한번 기대해봐도 좋음직합니다. 네, 우리 시장이 소폭 상승으로 일단은 장 출발했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3.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하락이었는데 0.15포인트 하락으로 약보합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상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출발 상황 보다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거래소 쪽 하창범 팀장님. 네, 동시효과 들어올 때보다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148만 7천 정도 보여주면서 0.27% 하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150만 원대에서 팔고자 하는 기간의 욕구 자체가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0.2%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소타이보다는 최근에 22만 원 정도에 멈춰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약간 자동차주의 매기세가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최근에 일단 약간 33만 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양봉 캔들이 많다는 것은 포스코 쪽에서 일단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모습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한 34만 5천 원 정도에 몰려있는 60일선에 대한 지향을 좀 갖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동차 중에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 돌파를 하기 위한 한 달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일단 다른 종목보다도 60일선 올라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LG화학 역시나 30만 원 초반 이후에 매수 이후에 최근의 흐름을 상당히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 상승하면서 최근에 어떤 그 민감주 중에서 화학업종이 가장 좋은 그중에 LG화학이 좀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나 보이는데 일단 오늘의 흐름 자체도 LG화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보면은 삼성중공업보다는 역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주에 대한 반등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조금 특징적인 바로 하이닉스네요. 1.35% 아침 동시효과보다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저가 스마트폰 중국 교수 많이 나왔을 때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최근에 기관 매수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는데 글쎄요 뭐 한 11월 14일 날 26,400원 전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 26,7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보겠고요.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정유회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17만 원 올라선 모습에 조금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SK이노베이션 흐름 상당히 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일단 지지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죠. KB금융시조 같은 경우는 0.14% 하락하면서 아직까지는 바닥권을 좀 모셔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통신주로 할 수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5만 6천 원 정도에서는 조금 시행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살펴드리겠고요. 가스공사만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실제로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그래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업종주별로 잠깐 살펴드리면 오늘 그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업종을 보면 아까도 제가 현대모비스란 말씀드렸었는데 운송 장비 업종이 0.79% 그리고 LG화학을 선두한 화학 업종이 0.72% 그리고 조선 쪽에서 운수 창고 업종이 한 0.6%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하락하는 섹터를 보면 역시나 어쨌든 의료 정밀 업종은 한 0.8%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기계, 은행 업종 순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와 화학 업종에서 장을 좀 당겨준다는 것은 장 전체적인 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고 지수를 잠깐 살펴드리면 1964.51포인트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3% 상승했는데 최근에 오늘까지 보면 17거래일 연속 5일선 상해죠. 현재 지금 오늘 주가 수준에서 5일선 수준이 대략적으로 1955포인트 정도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장중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1차 조정은 1955선선 정도에서
멈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1965라는 단기 저항 속에서 일단은 이 5일선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시장 체력 면에서는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살펴드리겠고요. 수급 아침에 잠깐 살펴드리면 역시나 최근에 흐름 좋은 흐름 외국인이 계속 사준다는 겁니다. 244억 정도 외국인 장 초반에 조금 매수가 들어올 모습이고 기관은 확실히 1950선 정도에는 계속 파는 모습이죠. 오늘도 110억 정도 조금 파는데 아무래도 국가 지자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보겠고 오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나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좀 보셔야 되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50계약 정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초반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오늘도 기관 한 3억 정도 팔고 있다는 거 역시나 조금 더 코스닥의 상대 제작사를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도 정리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코스닥 같은 동시효과에서 약보합권의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 출발은 그와 반대로 강보합권의 출발을 했습니다. 0.18%도 상승 출발한 490.49포인트 출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강보합권 흐름이 현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동시효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추가적 시장이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상승할 때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하락할 때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장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상당히 강했던 뭐 바카라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대선 테마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힘들이 좀 빠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업종군에서 아무래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을 할 때 상당히 큰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이라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485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보고 주봉 차트를 본다면 전체적인 추세는 어쨌든 아래쪽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박스권인 46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놓고 코스닥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같은 경우에 전일 그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강화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큰 폭으로 좀 흔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19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IT 소프트웨어인지 IT 하드웨어 쪽으로 매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쪽으로 아침 쪽에 다시 한번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기간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영향이 또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볼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3원 하락한 1,076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FOMC 앞두고 QE4에 대한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오퍼레이션 테스트가 마감이 되면은 추가적인 국채 매입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달러가 추가 약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외 변수로서 달러원 환율에 어느 정도 강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탈리아 총리의 사임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권에서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물려서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1,070원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1,070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좀 개입이 좀 느슨하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좀 1,070원대를 타진하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 거래 가격대가 1,070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심리가 쏠릴 경우에 강도 높은 당국의 개입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NDF 거래 가격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출발됐기 때문에 1,076원 지금 현재 계장가보다 낮은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 들어볼까요? 네, 채권 시장 오늘 전일 대비 1픽 상승한 106.01의 국채 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국채 선물을 10,000계약 넘게 매도를 하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6에서의 빅피겨 지지는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12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이 지금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력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외부적인 요인, 특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FOMC와 목요일 날 있을 금통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국채 선물 만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는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아무래도 레벨 부담에 의한 약세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알파라이징 스타 김도영 대표와 함께 진행해보는 작전 타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이십니까?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시장 해외 증시 자체가 좀 부재적인 부분이었죠. 특히 FOMC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되는 시점 또한 이탈리아의 부재, 그다음에 스페인 쪽의 부재 쪽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지나고 나서 한쪽으로 쏠림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선물 시장에서 만기 누적 포지션 쪽으로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지만 여전히 매수액으로 위쪽으로까지 슈팅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우리는 추경 매수를 잡기보다는 눌림 부분에서 꾸준하게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을 한번 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 쪽으로 좀 열어둘 수 있지만 여기서 순간적으로 좀 슈팅이 나간다고 해서 추경 매수 잡기보다는 숨고르기 항상 통해서 대형주 쪽으로 먼저 깔고 앉아있자라는 선취 관점이겠고요. 하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늘과 주 초반 부분에서 재료를 소진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추경 매수를 좀 잡아보겠는데, 자 결론적으로 대형주는 깔고 앉아있자, 그리고 중소형주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지금 시장이 기초 산업 소재 쪽으로 철강, 정유, 화학, 기계 등과 같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초 소재 쪽이 해외 증시 쪽에서 모멘텀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 속에서 먼저 가격 매력이 들어왔던 S-오일의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쇼킹한 정도로 어닝 쇼크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실리콘 부분에 대해서 부재적인 악재 요소가 좀 발생이 되었지만 바닥에 대한 다중바닥 따지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SK이노베이션과 GS 대비해서는 수급이 약한 모습이지만 가격 매력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102,000원부터 10만원 아래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 타이밍을 잡겠습니다. 10만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10만 원이 넘어서서 지금 10만 2천 원에 거래되는 부분에서는 비중을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10% 내외 부분에서만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매매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이 산타랠리까지 만약 가능성을 열어두고 간다면 저는 산타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0만 8천 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중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요 11만 1천 원의 단기 고점이 두 개의 싼 고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고점 부분을 뚫어내는지만 체크를 하는 정도로 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보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지금 숙지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대교인데요. 야, 멋지게 위쪽으로 산을 만들어주고 다시 산으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급을 하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수급적인 부분에 우선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강화되면서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그리고 보험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슈팅 나갈 준비를 하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의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군들을 좀 집중력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메가스타디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상에서 찾아보자,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에 대한 호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대교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매력을 중소형주 쪽으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이 6,250원 부근에 대해서
저항대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추격 매수 부분에서는 자, 만약 6,250원을 오늘 장중에 뚫어내면서 수급 자체가 매수세가 좀 강화된다면 그때 추격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닐 것이라면 6,250원 이하에서 6,180원 부근에서는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로 좀 깔고 앉아 있다가 슈팅 나갔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 6,500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6,8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서 가지고 간다라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략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예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시장은 악재와 불확실성에 다소 둔감해진 모습입니다. 증권사의 관심 업종과 전략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은행주도 바라봐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 과거와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경기 민감주 반등의 의미와 주가에 대해서 판단해보고요.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유로존 신용등급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에서는 소외주의 기술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은행주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미국 재정절벽이 양당 간 합의점을 찾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해결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은행주의 반등을 기대하게 합니다. 국내 은행주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 증가율과 연동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벌써 작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과 낮은 PBR을 감안했을 때 연말 시장의 관심은 IT에서 은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IT와 연동된 ISM 제조업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는 반면 은행주와 연동하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 증가율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주 가운데서 현대 PBR이 가장 낮은 곳은 우리금융으로 기술적으로도 현재 반등 기회를 찾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와 비교해본다면 중장기 이격도와 밸류에이션은 매우 낮고 상대 밸류에이션과 외국인 지분율은 중립적이며 시총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가격 부담을 있지만 아직은 과거와 같이 주가 고점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조정 국면으로 진입해야 할 만큼 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은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최근 경기 민감주의 강세는 밸류에이션 확장에 기반한 강세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시기는 재정절벽 우려로 인해 미국 관련 지표에 혼선이 생기고 동시에 4분기 이익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는 연초가 적기라고 판단되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소재 산업재 탑픽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토러스투자증권입니다.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이 지속됨에 따라 유로존 이탈 자금이 한국 등 아시아 채권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아시아 채권 시장의 빠른 성장,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글로벌 채권 지수의 국가별 편입 비중 변경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한편 지난 8월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금리와 환율을 낮추는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같은 시장 지금 어제가 좀 비슷하게 약보합세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주요 분기점에 좀 도달을 하면서 약간의 좀 그 보합세, 보합 양상이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거는 뭐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나 이러한 종목들이 그래도 좀 견조한 상승세 지금 나와주고 있고, 기존에 많이 떨어졌던 그런 자동차나 화학업종의 소외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은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은 뭐 하방보다는 그리고 상방 쪽에 더 무게를 더 더 이렇게 관심을 더 갖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에 그냥 문제가 좀 있어서 약간 혼조세 마감했지만 그래도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어제 뭐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뭐 약간의 이탈리아의 그 사임 몬티 총리가 사임 의사로 인해서 주시장이 약간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재정적 협상이나 FED 같은 그런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점 시장에 반응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에 비중을 더 준다고 한다면 역시 재정 절벽이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소외주들의 반등세가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좀 떨어져서 최근 반등하고 있는 뭐 건설주나 뭐 중공업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오늘 시장에서 좀 적당한 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하찬봉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에 대한 흐름과 그 관심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 상황의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동시효과 출발 상황 때와 비슷한 상황인 만큼 과연 오늘은 업종별로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역시 수급재 면에서 외국인은 역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가는 어저께 장중 고점 150만 6천 원 이후에 여질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아시는 분이 삼성전자 항주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팔라고 이야기했는데 150만 원에는 누구나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 매니저도 마찬가지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 어제 잠깐 삼성전자 투자주 동향을 본다 그래도 확실히 최근 5일 연속, 6일 연속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욕구 좀 나오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정확히 포인트는 143만 원부터 기관들은 일단 외국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매도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요.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만 놓고 봐도 적정 주가로 우리가 보통 환산하면 한 170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항상 주가라는 것은 적정 주가만큼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조금 쉬어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 쉬고 있다 보니까 지수도 강보합입니다만은 조금 쉬고 약간은 힘이 좀 딸린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오늘은 역시나 기관들이 오히려 하이닉스에 더 좋은 베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 3일 전에 기관 쪽에서 한 170만 주 정도 베팅이 들어간 이후에 어제도 한 50만 주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항상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LG랑 거의 비슷한 종목이죠. 뭐냐면은 실적이 회복된다는, 오늘도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꺾였을 때는 조정을 보일 수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26,500원, 제가 동시효과 말씀드린 26,500원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가격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 수급으로 봤을 때는 5일 1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폭이 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데, 현재 수준에서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목표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좀 관망 의견을 드리겠고요. LG전자는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잊혀진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LG전자 관련주들이 확실하게 지난 11월 14일 불과 한 달 전 이후에 지금 약간 계속적인 소급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내려오는 21선 77,000에 대한 저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남아있는 12월 달까지 그리고 연초까지는 철저하게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만으로 가는 주가는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1월 달 넘어간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LG전자는 저는 약간은 관망적인 투자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SDI와 LG화학은 지난주에 LG전자였죠. 이후에 과징급 우립 때문에 조금 급락했다가 SDI는 가파르게 회사에서 어떤 대손 충당금 이야기 나오면서
회복하는 모습인데 SDI도 항상 좀 보면 15만 원 초입 정도였으면 매력이 있는데 15만 5천 원, 16만 원 돌파가 조금 관건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눈치 보기 장세 좀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좀 빠졌던 LG노텍 역시나 제가 늘 같은 말씀드리죠. LG그룹주의 가장 큰 아킬레스가 바로 실적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랐다가 약간 그 기대감이 실망감이나 회의감을 꺾일 때는 급하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LG노텍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의문 자체가 어제부터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되돌리기보다는 조금 가격을 좀 지지하는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유로 한 83,000원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역시 전기전자 대형업종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기관의 콜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리겠고 잠깐 자동차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보면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급한 건 뭐냐 하면은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차, 바로 자동차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못 간다면 시장은 사실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에서 쉬고 있는 흐름을 자동차가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22만 9천 원, 그리고 기아차 6만 1,600원인데 기아차 자동 흐름을 잘 보면 최근에 음봉이 상당히 많죠. 자동차에 음봉이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기 급등이 위에 차익 욕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유하신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항상 그냥 보유는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신규 매수하실 분은 최소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양봉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제가 미리 매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항상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렇게 돌아선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충격 때문에 충격은 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만 원 밑으로 일시적으로 내려갔을 땐 단기 공략은 가능하다. 현재 수준에서는 이것도 뉴트럴 관망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자동차 쪽에서는 기관들은 역시나 현대 모비스라든지 미아라든지 만도 쪽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오히려 완성차가 주춤거릴 때는 현대 모비스 같은 부품업체 그리고 뭐 위아나 만도 쪽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자동차 업종이 조금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완성차 조금 쉬고 있다 보니까 SL이라든지 뭐 화신, 동양기전,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 트렌드는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조금 힘의 측면에서는 조금 쉬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그래도 삼성전자 쉬는 어떤 힘 자체를 자동차가 그나마 좀 받아주고 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조선업종은 역시나 올 가장 좋은 업종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업종은 가장 좋은 흐름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사실 뭐 삼성중공업은 항상 대장 아니겠습니까? 2.8%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뭐 제가 동일한 의견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한 36,500원 밑에서는 그냥 매수 그리고 4만 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39,500원 넘어가면 매도 그런 전략 좀 가져가시고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계속적으로 가져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STX 조선해양에 대한 배기자가 상당히 좋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10%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STX 그룹 제가 보니 그제도에 가면 참 멋집니다. 멋지긴 한데 주가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재미는 없는데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나도 조선주라는 그런 힘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뭐 최근에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대장으로 제일 먼저 주가 상승 탄력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나면 사실 대우조선해양 1위가 부끄러운 현대중공업은 조금 늘 무겁죠. 뭐 이리저리 좀 많이 엮이다 보니까 중문 같은데 오늘 조선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STX 조선해양이라든지 XTX의 반등세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지 않나 보이는데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것 흐름 자체는 일단 종가까지 만약에 이 흐름을 이어갔을 경우에는 내일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면서 오늘 조선업종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TX 엔진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STX 그룹에 대해서 약간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나 보겠는데 조금 다시 이따 제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유화학업종으로 잠깐 넘어가면 정유업종은 최근에 화학 섹터 중에서 가장 좋은 섹터입니다. 그나마 민감주 중에서 실적이 되는 sek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실적 고민하시면서 패팅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흐름 쪽에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GS칼텍스 약간 과징금 이야기 나왔던 GS는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고 아까 뭐 우리 김대웅 씨도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S오일이 이제 한국실리콘 관련해서 불확실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튼튼한 정유회사의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좀 가져간다 말씀드리겠고 금호석유 서프라이즈 하죠. 6.4% 급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만약에 금호석유와 호남석유 중에서 두 종목을 고르라면 금호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게 기업이 좀 다르죠. 하나는 롯데 계열이고 하나는 저쪽 계열인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주가 탄력성을 봤을 때 금호석유가 올라올 초반에 모멘텀 드라이버가 바로 타이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라면 시장 차도 자동차가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서 금호석유 좀 배팅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확실히
12월 연말에 가장 큰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상승하고 있다. LG화학도 좀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 12월 이제 말이죠. 말까지 봤을 때 화학업종은 강력하게 매수는 못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매수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LG화학은 늘 드릴 말씀 그래도 한 30만 원 초입 정도에서는 LG화학은 매수 그리고 뭐 저항으로 생각하신다면 굳이 지금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양봉이 많이 나오는 주식을 저항 라인 생각하면서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보면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섹터도 화학 쪽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시고 파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시장의 어떤 뭐 자동차나 전차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갈 때는 좀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화학업종에서 시장을 가장 좀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금호석유를 선두로 해서 좀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그나마 긍정적 시간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보겠습니다. 네, 전 철강 업종부터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도 철강 업종 전체적으로 0.4% 내외 어떤 강보합권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조선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나왔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어떤 저평가,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금속과 어떤 조선업종은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관성 때문에 최근에 좀 동반적인 강세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나아진 부분은 아직 없는데 어쨌든 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가 지금 현재 0.3% 그리고 현대제철이 1.7%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비 현대제철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오늘 아침 쪽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상승폭을 보게 된다면 더 큰 어떤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연말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이후에 내년이라든지 그리고 후내년에 어떤 기대감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14년대 고로 4기를 운용을 하게 되면서 업황이 개선됐을 경우에 이런 어떤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가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아이스코도 현재 아침 쪽에서 0.44%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아침 쪽에서 1.1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바닥권 그렇게 큰 폭의 어떤 반등은 현재 보시면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동국제강의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80%가 조선용 후판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조선업황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는 동국제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이 포스코라든지 포스코 같은 중국보다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그 영풍 1.0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안이 보합권 그리고 풍산이 0.29% 정도 현재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풍산이란지 그리고 그 고려안과 같은 그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될 것이란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된다면 어떤 큰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동부제철이 0.43%, 한국철강이 1.15%, 그리고 세아특수강이 1.09%, 대한제강이 1.0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와 반대로 휴스텔이 마이너스 1.17%, 그리고 동양철관이 마이너스 2%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업종을 한번 넘어가서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자,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어떤 영향을 좀 상당히 크게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기계업종이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0.6% 정도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두산전공업이 1.15%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0.9%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종목의 지금 최근의 흐름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둘 다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업종들이 낙폭과대에 의한 어떤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기계업종이 가장 늦게 오르면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장 지금 현재 최근에 늦게 반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연결된 건설 중장비에 어떤 수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두산중공업
농업, 두산, 인프라과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3월 달에 전인돼서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바닥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쪽으로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현대엘리베이터 상당히 최근에 급등락을 좀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상한가 갔다가 이틀 조정받고 그리고 상한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도 6.4%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경영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M&A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도 최근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중공업도 유상증자인가요? 거기에 좀 참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영권 M&A 같은 경우 증시에 영원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되 접근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되도록이면은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엔진이 2.7% 그리고 STX엔진이 8.16%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엔진, STX엔진 잘 아시다시피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양물산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7% 정도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문재인 좀 이따가 짚어드리겠지만은 문재인 테마 그리고 박근혜 테마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다음은 건설업종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 전체적으로 0.38% 현재 강보합권 흐름, 그러니까 최근 어떤 낙폭 과대에 의한 상승세가 건설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현재 1.3%, GS건설이 1.69%, 대림산업이 1.77%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해외 수주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상당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코스피 시장이 움직여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도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로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거기서 나온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산업 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전 KBS가 마이너스 1.3%, 금호산업이 마이너스 1.3% 정도 현재 약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동양건설이 7% 정도 그리고 성진건설이 4.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그게 큰 의미를 두기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은행업종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행업종 오늘 마이너스 0.02% 정도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한지주가 1.29% 정도, 하나금융이 0.45% 정도, 우리금융이 0.48% 그리고 기업은행이 0.44% 정도 강보합권 그리고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 봅니다. 네, 통신업종은 오늘 조금 쉬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지금 통신업종에서 가장 그래도 아이폰 5와 관련해서 주목받을 회사는 바로 KT겠죠. KT는 이제 아이폰 5를 모티브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속 점유율을 땡기려고 하는데 LG U+는 당연히 견제하려고 하겠죠. 근데 KT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저께 한 20만 명 정도 예약 가입 제약이 나오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몇 명 가입 안 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번호 이동보다 기기 변경이 많다는 겁니다. 즉 아이폰 4 유저 사용자가 5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땐 사실 그 안에서 갈라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좀 쉬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신규 고객, SKT나 U+ 고객을 뺏어온 것이 아니라 KT 기존 아이폰 유저 내에서 기기 변경, 아이폰 4에서 5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물론 요금제 선택의 폭은 조금 넓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시적이지는 않았다. 물론 아직 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런 흐름 자체, 약간은 부정적 흐름 자체가 아이폰 5의 효과를 좀 무색하고 있지 않나 보이고요. 물론 이런 언론 정보는 LG U+에서 많이 뿌리겠죠. 네,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통신업종이 사실 지난주 아이폰 5의 출시 기대감으로 조금 반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습니다만은 조금 쉬운 모습이고 하지만 통신업종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기관들이 긍정적 표를 가져가는 이유는 바로 연말 배당에 대한 매력입니다. LG U+ 빼고 나면 사실 두 종목은 배당 매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오늘 통신업종에 스카이라이프와 SK 브로드밴드도 접론하는데 SK 브로드밴드만 잠깐 말씀드리면 코스닥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죠. 근데 원래 5,000원까지 한 달 내내 올라가던 SK 브로드밴드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 쪽 하다가 최근 어저께 보니까 기관 쪽에서 갑자기 54만 주를 팔았습니다. 54만 주를 팔아가지고 갑자기 좀 급락을 보였었는데 이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관이 올린 섹터인데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21선도 이탈하고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급등 이후에 코스닥 약세와 함께 좀 차익이 좀 밀리지 않나 그렇게 좀 살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 살펴드리겠습니다. 음식료 조금 최근에 음식이 상한 건 아닌데 좀 재미가 없죠. 대상 같은 경우도 일단 31,000원 정도 시가총액 1조 원에 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에서 조금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 또 연말에 보통 대형주나 민감주로 몰리는 변화에 조금 소외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도 조금 쉬는 모습이고 시기 때문에 투자 관점 그냥 같이 좀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하게 하고 싶은 말씀드리겠고요.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03만 원 정도 쉬고 있는데 사실 지금같이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 하반기 내에 2, 3개월 이상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쉬는 건 나쁘지 않다. 쉴 때는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항상 주식은 움직일 때 사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나마 CJ제당 그래도 최근에 CJ그룹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 1.6%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참 잘 가던 빙그레나 오뚜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또 확실히 11월 중순 이후에 지수가 실제적으로 1870선에서 바닥 한 찍고 올라온 이후에 흐름이 좀 꺾이기 때문에 최근 음식료 업종에 대한 뷰는 실제적으로 환율 효과라든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는데 3, 4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주가의 가장 큰 아킬레스가 조금 쉬고 있지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에 봤을 때 음식료 업종은 덥석덥석 덤비기보다는 일단 차익 욕구가 좀 계속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다음 유통업종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통은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백화점 주식들은 그나마 좀 성장하죠.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신세계 쪽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롯데가 제일 먼저 달리고 있었고요. 현대백화점이 조금 좀 후발 주자로 달린 상태에서 신세계는 워낙 좀 밑에 있었는데 어저께 오랜만에 신세계 쪽으로 강한 매기세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순환 반등 쪽에 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유통주를 사람이 신세계를 사란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머리 도는 종목도 중요합니다만은 확실히 대장을 지키는 종목에 대한 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그냥 하이마트 있을 땐 주가 이름이 잘 갔는데 8만 원까지 갔었죠. 롯데라는 글자를 딱 붙인 이후부터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그 롯데 글자 붙여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롯데의 비인수 효과 이후에 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기 때문에 유통업종도 음식료업종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단기 하반기 좀 많은 상승을 보이기 위해 지금 최근에 어떤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보수적 전략이 조금 현재는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떤지 정태훈 팀장께서 봅니다. 네, 테마주 같은 경우 조금 그 업종에서 언급을 약간 드렸듯이 정치 테마, 조금 아무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테마가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손이 현재 하한가, 우리들제약이 하한가, 우리들생명과학이 하한가에 현재 진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편이 가장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8일 남았죠. 대선이 이제 끝물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단 대선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누가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인맥들이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맥들이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정책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맥 테마들이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들 같은 게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2007년도 맞나요? 그때 이명박 씨가 후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화공룡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종목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다가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확정되고 난 뒤에 급락을 해버렸죠.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습 효과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은 전혀 현재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물려있을 것 같은데 제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박근혜 테마도 지금 조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란 종목이 마이너스 14%, 보령 메당스가 마이너스 12%, 아가방 컴퍼니가 마이너스 12%, 비트컴퓨터가 마이너스 10%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는 어쨌든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저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좀 반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 쪽에 좀 특징적인 테마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쪽에 조금 눈에 띄는
테마가 스마트 그리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겨울이 좀 되게 되면서 어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한번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스마트 그리드 어떤 그 전력 효율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국책 사업이 아직까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단순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서 PS텍이 2.7%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PS텍 같은 경우에는 원격 검시 시스템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좀 부각이 되면서 3%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인 옴니 시스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침 쪽에서 강세 1.2% 정도 현재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옴니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홈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하나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은 자 네오이즈 게임즈 이틀 연속 하한가에 갔다가 지금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 점상 갔다가 오늘도 9%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이 부분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감원 조사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어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대주주가 결탁을 하고 어떤 풍문, 소문을 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거기서 뉴스를 다시 낸 다음에 다시 그 종목을 받들어서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차트 조금만 볼 수 아는 분이라면은 요 부분 누구라도 이게 종목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제 근감해서 조사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와 함께하는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들어볼까요? 네,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0.8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타 업종 그동안 소외주로 분류되었던 업종들의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다면 여타 업종들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만 시장은 좀 상승하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소외주들이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강세를 이어가는 순환매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의 거래대금이라든지 시장 에너지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기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단 코스피 내의 업종뿐만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그런 흐름에서도 이런 차별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측면에 있어가지고 하방 경직성을 다져가면서 우상향 흐름을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력성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런 순환매 흐름,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등락을 보이고 그 가운데서 소외주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코스피가 1960에서 1970선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동지수대를 회복 시도하려는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에너지가 아직까지 부진하고 매기 확산 정도가 좀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최근 시장이 강하게 올랐던 것만큼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봤을 때 최근같이 어제 그리고 오늘과 같이 좀 삼성전자가 주춤할 때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가운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소외주,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주라든지 기계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화학, 중공업, 기계주 같은 가격 메리트가 유효하고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창봉 팀장, 전태현 팀장 두 분께서도 일부 순서 함께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